제가 보고 문제입니다. 1번 원거리가 50mm고 시편이 파괴되기 직전 표점 거리가 60이다. 그러면 10mm가 늘어난 거지. 이때 연신율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길이를 50, 그 다음에 60에서 50을 이렇게 빼야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전 회차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면은 이런 무슨 율 구한다. 그러면 율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 분모는 원래 초기값이고 위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는 초기값,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옵니다. 자, 2번 철강에서 철 이외의 5대 원소. 우리가 철강에서 철 이외의 5가지 불순물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해갖고 1번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보고 불순물 5대 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강할 때도 이런 거를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강 과정이다. 그죠? 3번 어떤 재료의 단면적이 40mm 제곱이 있던 것이 인장시험 후 38mm로 나타났다. 이 재료의 단면 수축률은 자 아까 1번 문제는 연신율을 구하는 거라면 지금은 단면 수축률이죠. 역시 무슨 율이기 때문에 항상 초기값은 40이 되겠죠. 원래 초기값.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5% 이렇게 나오겠죠. 4. 다음 중 불변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대부분 불변강은 하나만 빼놓고 전부 다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고 플래티나이트 하나만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플래티나이트도 전부 다 이것도 불변강이다. 그래서 불변강은 대부분 Fe 니켈인데 니켈이 기본으로 36%, 그 다음에 거기에 코발트가 들어가 있으면 초인바, 크롬이 들어가 있으면 엘린바, 이 니켈이 조금 더 들어가면 니켈이 한 10% 정도 더 들어가면 플래티나이트 뭐 그런 식으로 된다. 요 아공석강은 일반 강을 말하는 거죠. 일반 강. 그래서 탄소가 0.8 이하의 강을 아공석강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5번 금속 표면에 스텔라이트, 초경합금 등의 금속을 융착시켜서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금속 표면에다가 이런 스텔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코발트, 크롬, 텅스텐 계열의 합금이거든요. 이런 거나 또는 초경합금 이거는 용융 상태로 표면에다가 그 코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하드 페이싱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요 금속 용사법인데 금속 용사법은 뭐 용융 상태나 또는 반용융 상태의 다른 금속을 그냥 일반 금속 밀입자를 고속으로 이렇게 분사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드 페이싱이다. 숏피닝 같은 경우는 작은 입자를 아주 작은 입자, 주철이 작음이 아니라 작은 입자를 고속으로 분사시켜 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분사시키면은 표면이 가공 경화에서 표면의 경도가 증가하는 거고 금속 침투법은 다른 금속을 화학적으로 침투를 시켜갖고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방법이다. 6번 원자 충진율이 68%이고 베이수가 8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격자는 원자 충진율이 68%면은 BCC가 해당되겠죠. BCC. 그러면 채심입방 격자죠. 그래서 우리 채심입방과 면심입방의 베이수와 요 충진율의 관계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7번 주석 구리 안티몬의 합금으로 주석계 화이트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인코넬은 구리 니켈, 콘스탄도 구리 니켈이고 요거의 베빈 메탈이긴 해요. 알클레드는 알루미늄 계열입니다. 다음 중 망간을 2% 정도 함유한 강, 그러면 저망간강이 되겠죠. 저망간강은 듀콜 강이라 그러죠. 이것이 구망간강은 한 10에서 1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10에서 14% 망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헤드필드 강.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스테인리스 강처럼 조직이 오스테나이트라는 얘기죠. 그다음 9번 원자로용 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원자로용 재료는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이런 게 되겠죠. 또는 스테인리스 합금 또는 뭐 티타늄 합금 그런 거는 사용합니다. 근데 구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라늄, 토륨 같은 경우는 원료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원자로 설비에 들어가는 거는 스테인리스 강이나 또는 니켈 합금, 티타늄 합금 그런 것들은 사용한다는 거죠. 10번 열간 가공에서 마무리 온도란 이 마무리 온도란은요 맨 마지막 아변을 할 때 이렇게 아변 롤러를 지나오는데 이 전에도 계속 이렇게 몇 개 아변 롤러를 지나옵니다. 지나올 때 맨 마지막에 그 나올 때 온도가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온도. 그래서 이때 이 마무리 온도가 맨 마지막 나오는 온도가 이것이 지금 마지막 스탠드를 지나오면서 아변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가공이 끝나는 거니까 요 2번을 말하는 거죠. 고온 가공을 끝내는 온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강도와 경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4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강도가 뭐 인성이 증가되는 온도다. 그건 아니고요. 이 온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걸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고온 가공을 끝내는 온도다.
11번 인장시험 중 응력이 적을 때 늘어난 재료의 하중을 제거하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현상. 그거는 탄성이죠. 탄성.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건 탄성. 그 다음에 안 돌아오는 거는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그래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거는 탄성. 이때 이런 항복점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위치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성 변형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12번 구리를 환원성 분위에서 가열하면 연성이나 전성에 감요되는 현상은 무엇 때문인가? 구리가 환원성 분위기에서는 가열하면은 산화성 분위기 하면은 산소하고 반응하는데 환원성 분위기에서는 거꾸로 수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수소. 그래서 이때 이제 수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수소가. 그래서 수소치성입니다. 수소치성. 13번 다음 중 형상기호각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니티놀이라는 겁니다. 니켈과 티타늄이 50대 50으로 들어가 있는 형상기호각금이다. 그리고 형상기호각금은 반드시 마텐자이트 변태를 한다. 그 다음에 14번 그림과 같은 조밀육방격자에서 베이수는 몇 개인가? 이거 아까 앞에 했었죠. 조밀육방격자는 베이수가 12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수란 얘기는 체인접 원자수를 말합니다. 베이수란 얘기는 체인접 원자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원자가 예를 들어서 이 원자가 있을 때 이거하고 접하고 있는 원자가 몇 개인가? 그럼 한번 이거 적어보면요. 지금 요 빨간 걸 기준이라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옆으로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또 1개, 2개, 3개가 있고 또 위에 가서 또 3개가 이렇게 있겠죠. 연달아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옆으로 6개, 아래로 3개, 위로 3개니까 6개, 3개, 3개 하면은 총 1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슬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슬립이라는 얘기는 원자가 이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슬립은 원자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방향으로 즉 원자 밀도가 가장 큰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1번 원자 밀도가 가장 큰 격자면과 최대인 방향에서 잘 일어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원자 밀도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면하고 그 방향에서 슬립이 일어난다. 슬립이라는 얘기는 원자가 하나하나 옆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려면 원자가 바로 옆에 있어야 밀어내기 형태로 이동 이렇게 가는 거다. 그렇죠? 16번 정면, 평면, 측면을 하나의 투상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것으로 직육면체 투상도의 경우 직각으로 만나는 세 개의 모서리를 각각 120도로 이루는 투상법.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있을 때 이쪽이 30도가 되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가 되겠고 여기는 30도가 되겠고 그래서 전체 여기도 역시 120도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0도, 30도, 120도 그러면 180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등각투상도 그렇게 표현한다. 같은 각도다. 이런 그림이 주어지고 무슨 투상도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17번 제도용지에서 A3는 A4 용지의 몇 배 크기인가? 우리 숫자 하나 차이가 나면요 2배씩 차이 납니다. 그러면 A3는 A4보다 큰 거지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용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는 2배가 되겠죠. 2배. 18번 구멍의 치수가 50 그리고 플러스 0.025 0.01 그러면 이때 이걸 보고 위의 치수 이걸 보고 아래 치수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 작을 때가 구멍이 50.001 그러니까 50.001에서 0.025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치수가 이때 축의 치수는 50.026서부터 04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가장 클 때가 50.025인데 축이 가장 작을 때가 50.026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멍보다 축이 더 크지요. 항상 크죠. 축이 항상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 잼새가 나타나요. 잼새. 그럼 이때 최대 잼새는 그러면 요거 구멍이 가장 작을 때 하고 축이 가장 클 때 이거의 차이를 따지면 되죠. 그러면 0.042에서 0.002를 빼면 되죠. 그러면 0.041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도면에 보기와 같이 표시된 금속 재료의 기호종 330 지금 KS 규격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SS 하면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용 아변으로 만든 일반 구조용 강제인데 이때 330 이것이 인장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조 인장 강도가 이 정도. 20번 제품의 최대 허용 한계 치수와 최소 허용 한계 치수의 차이값 요거 보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하면 큰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하고 한계 차이니까요. 그래서 요거 보고 공차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치수 공차 이런 거죠. 공차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요 실치수 하면 실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측정한 거 그 다음에 기준 치수는 도면상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치수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여기서 50mm다 그러면 요 50mm가 바로 이것이 기준 치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수 허용차 같으면 여기서 이런 것이 이제 치수 허용차가 되는 거죠. 이쪽이.